앞으로 미국 시민권 심사가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칼바람이 예고됐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뉴욕시 7살 소녀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녀는 현재 텍사스의 연방 수용시설로 보내져 가족들이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친여 성향의 재미 한인 단체인 미국 민주참여 포럼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면서 신규 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대가 일시 전면 통제되고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보도에 앞서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보도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뉴저지 버긴 카운티 소재 학원을 본사는 타이거 쇼맨스 태권도장이라고 언급을 했으나 타이거 쇼맨스 태권도장이 아니라 주짓수, 킥복싱 등을 지도하는 종합 무술 학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으셨을 태권도 업계 관계자분들과 혼란을 겪으셨을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KBTV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해 꼼꼼하고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분들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8월 18일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 심사에 칼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권 심사는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국은 전국의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판단 기준을 확대 적용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 위반, 음주운전 유죄 판결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매년 60만에서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성 검증은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지침은 기존의 범죄 기록 중심 심사에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평가 요소는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현황 등입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도덕성 결여 사례로 분류됩니다. 또한 과거 보호관찰 경험, 미납 세금,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의 기록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자녀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가족 동반 이민 수요가 많은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는 동안 자녀가 만 21세를 넘겨 체류 자격을 잃은 이른바 에이잣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자녀 동반 영주권 신청에서 자녀의 나이를 산정하는 규정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의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시점과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자녀가 만 21세를 넘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민 적체로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사실상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번에 비자 발급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재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대기 중이던 자녀가 21세를 넘으면 더 이상 부모 청원서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성인 자녀 카테고리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가족 동반 이민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은 합법적으로 대기해온 가족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처럼 가족 동반 이민 수요가 많은 경우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행정 해석 변경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이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7살 소녀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녀는 수천 마일 떨어진 텍사스의 연방 수용실로 보내져 가족들이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7살 소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10대 오빠가 지난주 뉴욕시 이민법원에 정기 출석했다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돼 텍사스의 연방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현재 소녀는 퀸즈 PS 89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민주당 소속 셰카레 크리슈난 시의원은 에콰도르 출신인 이 가족들이 지난 화요일 맨하탄 폴리스퀘어의 연방청사에서 이민 절차상 의무적인 출석을 했다 체포됐다며 계약을 3주 앞둔 현재 학용품을 사고 있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19살인 오빠는 뉴저지의 별도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크리슈난 의원실은 퀸즈에 남아있는 친척들과 함께 법률 지원단체와 연계해 이 가족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 분리는 잔인하고 불필요한 행위로 이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법무부가 친여 성향의 재미한인 단체인 미국 민주참여포럼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케이파크는 지난 7월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의 여당 의원들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법무부가 한반도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로드맵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 성향 재미단체인 미국 민주참여포럼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자들은 이 단체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어기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 내 정치 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외교 안보 특보를 맡았던 인물로 해당 단체는 한국 국외 거주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도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가 한국 정부 명의로 미국 의원에게 훈장을 수여하려 한 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관련 정보를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적용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로 지난해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박사도 신고 누락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경제연구소, 한미의회교류센터 등 한국 정부와 연계된 기관들은 이미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활동 중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신규 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현금 보너스와 학자금 탕감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면서 지원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CE의 채용 캠페인이 초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11만여 명이 지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작전을 실행할 요원들을 대거 채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급여, 상여 조건을 내걸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IC는 우선 채용 계약 시 최대 5만 달러의 보너스와 최대 6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IC는 또 추방 담당관, 범죄 수사관, 일반 변호사 등 3가지로 잠재적인 직무를 분류하는데 이 중 추방 담당관의 연간 급여 수준은 49,739달러에서 10만 1,860달러, 범죄 수사관은 6만 3,148달러에서 14만 4,031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급여 수준은 뉴욕시와 시카고 경찰국의 신입 경찰관이 연간 각각 6만 1,000달러, 6만 2,000달러가량 받는 것에 비하면 경쟁력 있는 조건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교했습니다. 이에 더해 IC는 40세 이상 지원자를 위한 추방 담당관 직위를 신설했으며 퇴직한 법 집행관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IC의 X 계정에는 미국은 범죄자들과 포식자들에 의해 침략당했다며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게시됐습니다. IC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지침에 따라 단속 실적을 높이려 지난 수개월 동안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체포 작전을 벌이면서 대상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IC에 채용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훈련받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 일해온 경력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대가 전면 통제되고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NYPD 폭발물 처리반이 조사에 착수한 후 다행히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일대는 1시간 반 만에 재개방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맨해튼 7에비뉴와 43번가 인근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은 7에비뉴 42번가부터 44번가까지 약 2블럭에 걸쳐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 인근 지하철역인 42번가 타임스퀘어역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평소 관광객과 차량들로 붐비던 일대가 수사로 인해 통제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과 긴급 대응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정밀 조사를 벌였으며 오전 11시 53분경 해당 물체는 비위험 물질로 판정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뉴욕시경은 통제선을 해제하고 약 1시간 반 만에 타임스퀘어 일대를 재개방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수사 결과 누군가 해당 물체를 의도적으로 경찰서 앞에 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수상한 물체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남성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쫓는 한편 사건을 일으킨 배경 및 의도 파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와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가 부정확하고 사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행정명령 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기계는 너무 비싸고 논란이 많다며 전자 시스템 대신 더 빠르고 명확한 결과를 제공할 종이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선거 방식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어 실제로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28일 티넥에서 65세 이상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통합 신청서 작성을 돕는 행사를 엽니다. 엘렌박 주 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주 재무국은 이날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 티넥에 있는 시니어 하우징 건물에서 65세 이상을 위한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통합 신청서 PAS-1 작성과 제출을 돕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PAS-1은 앵커와 시니어 프리즈를 비롯해 내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스테이 뉴저지 등 뉴저지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일요일인 새벽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의 한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위원은 이번 사건이 아마도 갱단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총격 사건에서 다친 부상자들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이 아니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61세까지 다양합니다. 19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5세, 27세 사망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9mm의 탄피 최소 42개와 45구경 칼리버 총을 발견했고 근처 길거리에서 또 한 개 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이 최근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10년 넘게 공고했던 애플의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2분기 미국 내 삼성 출하량이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은 이전 분기 23%에서 31%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의 점유율은 56%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CNBC는 최근 점유율 하락은 애플이 10년 넘게 경험하지 못한 변동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Z 폴드 7과 Z 플립 등 신형 폴더블 폰 두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Z 폴드 7은 태블릿처럼 변환이 가능하며 Z 플립은 기존 플립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최신 기능을 담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